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탈출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명의 플레이어인 사미야라고 하고요. 2015년 정도부터 쭉 방탈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방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 3월자로 전국에 있는 모든 방탈출을 다 플레이하는 전국 졸업이라는 것을 달성을 한 명의 플레이어입니다. 지금까지 총 방탈출을 몇 개 하신 거죠? 오늘자로 정확하게 2235개가 찍혀 있고요. 그 전국 졸업할 당시에는 지금보다 2개 적은 2233개로 전국 졸업을 했습니다. 와, 혹시 오늘도 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방탈출을 할 게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셔서 못 하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전국에 총 2200개나 되는 방탈출이 있다는 거네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방탈출을 다 합쳐도 2200개가 되지는 않아요. 중복 테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따로 세야 2000개 정도의 방탈출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2015년부터 방탈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테마들도 한 게 조금 많아요. 그러면은 좀 없어진 테마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2000개가 넘는 방탈출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지금까지 이거 방탈출 하신 거를 어플에 전부 기록을 해놓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서울, 경기, 충청, 제주도까지 전부 싹 다 하셨네요. 네, 전국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했습니다. 올해 1월에만 100개를 하셨네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100개라는 수치를 채워보려고 1월에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막바지에 스퍼트를 조금 내셨군요. 네, 새로 나오는 테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잡으려고 1월에 좀 무리했어요. 지금까지 2000개 정도 방탈출을 하셨으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쓰신 거죠? 제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옛날부터 방탈출 비용에 좀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방탈출 비용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는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같은 곳은 가기에도 돈이 들기 때문에 보통 부산 같은 경우는 KTX로 왕복 10만 원이 넘게 들다 보니까 그런 가외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은 6천만 원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6천 정도면은 차 한 대 값이 나오겠는데요? 네, 그러게요. 방탈출을 2015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방탈출이라는 게 들어온 게 2015년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2015년에 정확하게 20살이 된 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방탈출이 막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광고를 엄청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좀 머리 쓰는 그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방탈출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가게 된 게 최초의 방탈출이었습니다. 올해로 딱 10년이 된 거잖아요. 전국 졸업을 하기까지 한 달에 평균 몇 개 정도를 하신 거죠? 단순 계산해보면은 10년 동안 2000개 정도 했으니까 1년에 한 200개 정도? 한 달에 20개가 좀 안 되게 한 건데요. 근데 저는 2015년에 방탈출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15, 16, 17, 18년 이렇게 한 4년 정도는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방탈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게 된 게 2019년인데 좀 열심히 했을 때 기준으로는 평균 한 달에 한 30방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2000여 개 방탈출을 하시는 동안 같이 하신 일행이 이제 있으신 거죠? 네, 근데 고정적으로 항상 같이 하는 일행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맞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어쩌다 보니까 좀 많이 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동호회라든가 이런 거에 소속이 돼 있으신가요? 팀이나 이런 거에 소속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방탈출 오픈 채팅방 중에서 부인 위주로 운영이 되는 방이 있는데 보통은 그런 데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사미야님이 전국 졸업을 하셨는데 사미야님을 제외하고 전국 졸업을 하신 분이 또 계신가요? 저를 제외하고 제가 16번째 전국 졸업자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모르는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말고도 최소 15명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일행 물어보셨는데 제가 가장 방탈출을 많이 하신 분이 저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전국 졸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미야님 말고도 그러면은 15분이 더 계시다는 거네요? 네, 근데 혹시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은둔고수처럼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전국에 있는 방탈출을 모두 하셨잖아요. 이제 하실 게 더 이상 없으신데 그런데도 이제 더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방탈출을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 졸업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방탈출은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국 졸업자들은 방탈출을 전국 졸업을 하고 나서 좀 많이 쉬시더라고요. 그만큼 전국 졸업이 고돼서 그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국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방탈출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방탈출 전국 졸업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국 졸업을 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제가 가능하다면 한 1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100%를 찍는 게 제 두 번째 꿈입니다. 계속 새로 나오는 방탈출을 계속해서 전국 방탈출 졸업률을 100%로 유지해보고 싶어요. 아, 이제 지금 나온 걸 제외하고 새로 나오는 그런 방탈출들도 계속해서 100%를 유지하신다는 말씀. 국내에 있는 방탈출 말고 해외에 있는 방탈출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플레이 해본 적은 아쉽게도 한 번도 없고요. 이게 사실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시도를 한 적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 잠깐 살 때 방탈출 카페가 보여서 너무 반가워서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가 좀 그렇게 능숙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직원분께서 영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플레이하기 어려울 거다 하시면서 말려가지고 플레이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막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방탈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럽고 나도 중국 같은 데서 방탈출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중국어나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꿈만 꾸고 있습니다. 그 뉴욕에서는 이제 아쉽게 못하신 거군요. 네, 간단하게 영어로 대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 정도를 하니까 그 직원분이 조금 우려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면은 내부에서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플레이는 못 해봤고 대신에 간단하게 안에 우리 방탈출에는 이런 게 있다 하고 구경만 잠깐 시켜주셨어요. 이번 질문은 이제 굉장히 좀 식상하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인생 테마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 이제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조금 이제 식상하실 것 같아서,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테마, 좀 의미 있는 테마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테마는 이제 템포르바토, 디코더의 템포르바토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테마보다는 테마 외적인 스토리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2020년 5월 정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식 오픈이고 사실은 한 달 정도 전에 2020년 4월에 가오픈을 했었는데요. 그때 디코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사장님이 써주신 편지 같은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방 여자방을 운영하면서 자기네 테마가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 관심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녀가신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다, 그런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그래서 혹시 자기네 테마에 좋은 후기를 써주신 것을 보여주시면 그런 분들에게 좀 테마를 먼저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여가지고 나 후기 쓴 거 있는데 하면서 이제 바로 예약을 해서 가장 빠르게 2020년 4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매장에 가가지고 플레이를 하는데 결제는 끝나고 하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네 하고 이제 테마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테마 자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템포르바토에 비슷한 장치가 아직까지도 없는 느낌? 그만큼 장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테마가 끝나고 탈출하니까 사장님이 이제 박수를 쳐주시면서 탈출 축하드립니다 하고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디코더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확인했던 그 후기를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로 이 테마를 선물로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이 테마만 즐겁게 즐겨주셨다면 그걸로 저희는 충분히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테마도 재미있는데 그런 에피소드까지 더해지니까 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멋있는 후기를 써가지고 이거를 홍보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는 전국 방탈출 어플에 후기를 썼었는데 거기 후기를 보니까 후기 쓴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만점을 줬더라고요. 그 당시에 5점 만점이었는데 한 명도 4.5점도 없이 싹 다 5.0을 줬던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그 후기 대열에 편승을 해가지고 5.0을 주고 너무 재미있었다라는 후기를 단톡방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올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진짜 엄청 의미 있고 특별한 선물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테마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템포르바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안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에피소드라든가 좀 특이한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한 공포 테마를 체험하면서 생겼던 일인데요. 그 공포 테마를 플레이를 하는데 처음에 장치 오류가 살짝 나가지고 직원분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직원분이 되게 대처가 빠르다 하고 기분 좋게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치 오류가 연달아 한 번 더 났어요. 두 번째 방에 넘어가면서 장치 오류가 났는데
두 번째 방에 첫 번째 장치가 발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도 플레이할 수가 없고 진짜 문제를 내가 못 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류가 난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공포템 하다 보니까 BGM도 별로 듣기 안 좋고 어둡고 이러니까 되게 갑갑하고 저는 탱이기는 한데 그런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장치 오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막 CCTV를 손으로 가려보고 CCTV에 손도 흔들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아쉽게도 직원분이 그거를 못 보신 건지 테마가 탈출 실패할 때쯤 돼가지고 직원분이 들어오셔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직원분에게 막 화를 내면서 저희가 지금 장치 오류 때문에 아무것도 플레이를 못했다 이러니까 직원분께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악의가 있던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가지고 일단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막 얘기를 하고 플레이 시간은 더 안 주셔도 괜찮다 그냥 집에 가겠다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환불은 해주시긴 했는데 집에 가서도 그게 기분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네이버 오프라인 방탈출이라는 카페에 그 후기를 써가지고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라는 이제 에피소드를 적었는데 그날 이제 저녁인가 그 다음 날인가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혹시나 다음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테마 다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플레이할 때 최고의 경험을 선사시켜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엄청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사고가 난 방이 원래는 쉬운 방이어서 그런지 거기에서 직원분에게 연락할 인터폰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글에 적은 거를 보시고는 자기가 그 방에 인터폰을 바로 설치를 하고 설치한 거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로 한 2주일? 1주일? 이 정도 지나가지고 사장님이 그 인터폰 설치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인터폰 설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원 교육도 다시 해서 모니터링 설정하게 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만 보면은 참 좋은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참 화가 많이 났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가방에까지 자물쇠를 달고 계시네요. 아, 네. 네. 직접 사셔서 다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산 거는 아니고요. 며칠 전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의미 있는 게 답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공이 수학인데 답이 매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자물쇠여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평소에 굿즈 같은 거 모으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사실은 최근에는 굿즈를 아예 모으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굿즈를 모았다면 말 그대로 한 1000개가 넘는 굿즈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굿즈가 나오면 일행을 주거나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항상 이랬던 건 아니고 초창기에는 굿즈를 되게 열심히 모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굿즈는 지금은 없지만 비트포비아를 탈출하면 줬던 팔찌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티켓으로 바뀌었죠. 네, 던전은 티켓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는 던전도 다 팔찌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한테 그게 좀 의미 있었던 이유가 옛날에 히든 퀘스트, 사라진 그녀라는 이름의 테마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없는데 그 테마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일행들이 전부 다 팔찌를 3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비트포비아를 테마를 3개 이상 해보지 않은 사람은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행분들 것까지 모아가지고 그 테마를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비트포비아 탈지 9개를 모아보겠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9개를 다 모으진 않았지만 한 7개 정도 모아가지고 사라진 그녀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팔찌를 참 아끼면서 열심히 모았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굿즈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드네요. 방탈출을 2000번이나 하시면서 느끼신 이 방탈출의 매력 포인트는 어떤 거라 생각하시죠? 저는 한 2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가장 좋은 포인트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머리를 써서 퍼즐과 자물쇠를 풀어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출이나 멋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그거를 헤쳐나가서 거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평소에 머리 쓰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머리를 써서 얻어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방탈출이 다른 컨텐츠랑 다른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몰입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나 이런 거는 타임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서 뭐 몇 분 몇 초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
나온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만 방탈출은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굉장히 높은 자유도 속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구경하고 싶으면은 다른 데 둘러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가능하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플레이한다는 게 훨씬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넥스트 에디션이라 이런 곳에서 방탈출이라는 용어 대신에 오프라인 영화라는 용어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진짜 방탈출을 잘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로월드에서도 이제 라이브 시네마 살아있는 영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방탈출과 다른 컨텐츠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닌가 싶어요. 전국에 있는 방탈출을 모두 하셨고 방탈출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방탈출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하는지 아니면 뭐 방탈출과 관련된 분들, 뭐 방탈러일 수도 있고 제작자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일단은 이거는 저 개인의 의견이고요. 저랑 같은 의견이 아니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면은 방탈출 업계가 점점 나아가고 판이 커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한테 방탈출을 아직 안 해본 친구들한테 흔히 말하는 영업을 하려고 방탈출 가자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돈 때문에 오는 거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자기는 왜 1시간에 3만원 정도나 주고 방탈출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텐데 저는 이게 약간 방탈출이 조금 폐쇄적이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탈출은 이제 스포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테마에 대한 정보도 거의 말 안 하고 심지어는 장르도 스포인 그런 방탈출도 있다 보니까 이게 방탈출을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랜덤 박스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테마여도 개인 취향이 안 맞을 수 있다 보니까 3만원 주고 박스를 까봤는데 영 별로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꽝이 나온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탈출 업계 차원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제공해주면 어떨까? 그거를 하나의 홍보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근데 스포일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원하는 사람은 볼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테마 내부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얘기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홍보 영상처럼 영화에서의 트레일러나 아니면 소개 영상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 만약에 궁금하고 더 보고 싶으면은 이쪽으로 한번 와봐 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면 방탈출을 안 해본 사람들이 와 나 한번 저기 가보고 싶다 하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뭐 비트포비아나 아니면은 티스케이프 홍대점 이런 곳에서 내부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데 올린 거를 몇 번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방탈러들의 시선은 좀 차갑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스포일러가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고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강제로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방탈출을 하시는 분들, 방탈출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방탈출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많이 안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방탈출이라는 게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방탈출은 그 고유의 매력이 있는 다른 컨텐츠랑은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방탈출을 좋아해 주시고 언젠가는 저랑도 방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